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과제 탐구 데이터 마이닝의 세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요. 쌤이 인포그래픽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고전적인 인포그래픽으로 존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와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을 소개해 드렸었고요. 거기에 이어 합이 100%가 되는 비율 그래프일 때만 쓸 수 있는 누적막대 그래프랑 원그래프의 표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합이 100일 때 쓸 수 있는 합이 100%, 총 다 합쳐서 100%가 되는 비율 그래프일 때 쓸 수 있는 그래프가 누적막대 그래프와 원그래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데이터 간 편차가 크지 않은 데이터가 비슷비슷한 그래프일 때는 누적막대 그래프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데이터가 굉장히 크고 두 번째 데이터가 작고 이렇게 데이터 간 편차가 좀 큰 비율 데이터일 때는 원그래프가 시각화하는 데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것에 이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 가지 자료에는 그렇다면 꼭 이렇게 정해진 한 가지 표현법만 있겠느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쌤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인포그래픽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데이터를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드는 게 인포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 데이터에는 이 그래프가 제일 좋아, 이 데이터에는 이 그래프가 제일 좋아,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더 강조하고 싶은 방향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발신자가 나는 이 정보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야 수신자에게도 의도가 훨씬 더 잘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길고 긴 문장으로 데이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줄글로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에 우리는 사실 이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데이터들의 중요한 주제는 스마트팜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팜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농사기술의 정보통신기술, 즉 ICT 기술이라고 하죠. 를 접목해서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을 말해요. 실제로 쌤 지인 중에 스마트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마트팜에는 사실 시설 원예, 축산 농가 이런 식으로 원예와 축산으로 크게 대비되는데요. 쌤이 아는 분은 시설 원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마토라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토마토라는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냐면요. 사람들이 평소에 물을 주는 것을 어, 스마트팜에 맡긴 거고요. 그런데 물을 줄 때의 비법이 뭐냐면 정말 이건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간헐적으로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말라 죽지 않을까 할 정도로 간헐적으로 줘서 간신히 살아나갈 수 있게 물을 주면서 수경 재배처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배한 토마토가 너무나 달고 맛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으로 조절을 하면 사람이 딱 조절하기 어려운 어떤 지점을 설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맛있는 최상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주기, 햇빛 조절,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 토양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센서와 전산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예요. 먹이 주기나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센서를 통해서 잘 제어할 수 있는 농가를 말하고요. 이런 스마트팜들은 굉장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팜의 시설 규모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쌤은 이거를 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원예는 그 원예가 작물이 이루어진 곳의 면적, 헥타르에 대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축사는 그 호수, 마리당 호수,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쌤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제시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복합 그래프, 복합 그래프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보셨던 그래프 종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변수 x를 x축에 놓고 연도를 x축에 놓고 시간적 추이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적 추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매우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Y축은요,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을 서로 다른 축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한쪽은 시설원예, 한쪽은 축산, 이런 식으로 각 항목의 대소의 높낮이를 Y축으로 설정해서 두 가지 이상의 변화를 동시에 한 번에 그래프에 나타내는 표현법을 말이에요. 그래서 선 그래프로 시설 원예를 표현하고 막대 그래프로 축산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복합 그래프의 예시는 바로 이렇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이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그래프라는 거. 그리고 한쪽의 Y축은 이쪽은 축산이고요. 한쪽의 Y축은 시설 원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서로 각각 다른 수치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축산과 시설 원예가 구별되도록 축산은 막대 그래프, 시설 원예는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선생님이 이 그래프에서 다소 아쉽게 표현된 부분은 뭐냐면, 음, 여기 지금 축산에 보시면 단위가 호라는 호수, 그 다음에 시설 원인은 헥타르, 이런 단위도 잘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여기가 조금 빠진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표현하실 때는 단위까지 잘 표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목표 부분 색깔이 약간 다른 거 보이시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변화하는 걸 한눈에 보기는 좋지만 이렇게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지금 색깔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확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특징이 뭐였냐면 2014, 2015, 2016년까지 된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고 2017년 전에 만들어진 자료라서요. 2017년의 목표치에 대한 자료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목표라는 점이 요 그래프로는 그렇게 확연하게 보이진 않으시죠. 그래서 복합 그래프는 시간적인 변화, 시간적 추이를 나타내는데 조금 더 적합한 그래프다라는 것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은 그럼 어디에 드러났느냐?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농장을 표현한 그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을 표현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표현해준 모습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쌤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도해입니다. 여러분, 도해는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해는 뭐냐면 대단한 게 아니고 전체 데이터를 시간 순서대로 좀 전개해 나가는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표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처음 보면 표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표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고 데이터의 흐름을 메시지 전달자가 결정해서 특정한 강조점이 있을 때 매우 적합한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 그래프가 시간적인 추이,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데 좀 더 적합했다면 도해는 특별한 강조점이 있을 때 좀 더 적합한 표현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자, 이번에는 스마트팜이 조금 더 예쁘게 들어갔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느낌으로 스마트팜을 표현하기 위한 이런 태블릿 PC 같은 게 보이고요. 그 안에 농장이 표현되어 있고 이 와이파이 기호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바뀐 거 보이세요? 아까는 변화 실적 추이라는 제목이었다면 이번에는 2017년 실적 기대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보고 싶은 게 달라졌다는 거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다음에 목표치가 더 중요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제목에서도. 그래서 2014, 15, 16년에 각각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다음해의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해는 이렇게 강조점을 잘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 방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럴 때 도해를 쓰는 게 좋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표현하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선배들 작품을 쌤이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쌤이 똑같은 자료를 학생들에게 주고 뭘 요청했냐면,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해봐. 시간적인 추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합 그래프로, 그 다음에 그 목표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해로 각자 골라서 한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봐 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복합 그래프 선택한 학생들 보여드릴게요. 요 학생은 스마트팜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커다란 모양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시설 문의와 축산을 요렇게 둘 다 지금 꺾은 선 그래프로 그렸죠. 물론 여기 범위를 잘 적어서 뭐가 뭔지 알 수는 있지만, 복합 그래프를 그릴 때는 확실하게 구분되게 하나는 막대, 하나는 꺾은 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합 그래프인데 이 목표치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애를 썼어요. 근데 사실 눈에 그렇게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강조점이 좀 다른 거예요. 복합 그래프는 변화를 한눈에 보기 좋다. 도해는 마지막 강조점을 나타내기에 조금 좋다.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서 조금 덜 보이는 측면이 아쉽지만 스마트팜은 너무나 잘 형상화한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도 이거 지금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축상과 시설 원예를 법리를 너무 예쁘게 잘 넣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양쪽으로 잘 나누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아쉽게도 호수, 그 다음에 헥타르 이런 단위가 표시가 안 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 말고는 좀 괜찮은 표현법인 것 같고요. 스마트팜의 원예와 축산 두 가지 분야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예쁘게 다 넣어준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은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과 시설원의 법리도 너무 잘 설정했고 호수랑 이런 헥타르 이런 단위도 잘 표현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물주기, 온도 설정, 습도 설정, 토양 재질 관리, 햇빛량 조절, 이산화탄소량 측정기, 생산 관리, 유통 관리까지 이렇게 한 번에 관리가 된다는 걸 되게 잘 표현을 해줬어요. 요걸 잘 표현해서 요 그래프가 조금 작아진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잘 표현해준 학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해로 표현한 학생들 거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표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표를 꼭 표로 할 필요는 없고요. 데이터의 흐름만 잘 나타나면 그걸 도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스마트팜을 대변하기 위해서 연도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원이랑 축사는 그 모양을 되게 형상화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준 학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치, 기대 실적을 이렇게 작성을 해줬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팜을 아까는 복합 그래프로 표현한 학생들은 대부분 변화 실적 추이 이런 제목이었다면 여기는 실적 기대로 이렇게 제목도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거에 강조점을 두느냐가 중요한 표현법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학생도 도해를 너무 예쁘게 잘 표현했어요. 시설 원의와 축산을 잘 나누어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 목표치도 너무나 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을 되게 잘 형성한 것 같아요. 이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모양과 농장을 합쳐서 이렇게 잘 표현해준 멋진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요 학생도 표현력이 돋보였어요. 지금 여기 원예농장 관리 시스템이라고 돼 있고 튤립 비닐하우스에 물 주기, 온도 조절, 습도 조절 이렇게 보이세요? 물 주기 버튼을 띡 누르면
와이파이가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것까지 너무 스마트함을 예쁘게 잘 표현해준 학생이었고요. 표현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적 기대도 좋아요. 도해로 잘 표현했고 목표치를 강조한 점까지 돋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자기가 원하는 표현법을 골라서 오늘은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변화하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복합 그래프. 선생님, 저는요, 마지막 기대 실적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해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창의적인 표현을 기대해 볼게요. 인포그래픽의 기본적인 표현을 알고 여러분의 창의력 한 스푼을 더해서 오늘도 멋진 표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